네, 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 감독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 그치면 거북섬에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거북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건데요. 오늘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거북섬의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이 부동산 문제도 또 우리 대한민국 경기랑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야기를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이태근 대표님 초대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고요. 자, 오늘자로 제가 거북섬 보니타가 1층으로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거북섬에서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안 감독님 뵙고 앞으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과연 전문가인지 또 어떠한 이력과 경력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반월공단 쪽에 내려와 가지고요. 공장 쪽 좀 생소하죠. 공장 중개를 한다라는 게. 그런데 제가 고향이 이제 순천입니다. 순천. 시골 태생이어서 그런지 테헤란로 쪽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데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안산역 앞에 반월공단 초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역 앞에 부동산을 오픈해가지고 뭐 시와 쪽에서도 업무를 했었고 다시 이제 반월공단 쪽으로 갔는데 오늘부로 이제 다시 거북섬으로 왔습니다. 거북섬으로.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거북섬의 요즘 부동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거북섬의 분양을 받은 분들, 상가 임차를 받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거 피가 짜지는 고통, 뭐 그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 요즘 거북섬의 상황이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상가를 분양을 꽤 받았죠. 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타가 1층 볼빨간 거북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북섬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이제 상주 인구가 없다라는 거죠. 상주 인구는 이제 갓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상가는 지금 상가 수가 만 개는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정도로 이제 그 상주 인구가 없다 보니까 주중에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제 잠깐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지금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연일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거북섬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여러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상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2-3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북섬에 여기 12층 여기 선셋 101 건물 12층인데요. 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12층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거북섬을 모르는 분들한테 거북섬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또 유래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원래는 이제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한 40년 전에 일자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근 지금 한 6년 전에 시화호를 추가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화 MTB 단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화 MTB 단지가 앞으로 생길 제2 외곽순환도로선을 경계로 위쪽은 공단, 아래쪽은 상업용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달섬, 안산시 쪽에 반달섬, 시흥 쪽에 이제 거북섬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반달섬과 거북섬이 도심지에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반달섬 거북섬 분양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거북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웨이브 파크가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됐죠. 처음에는 수자원공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초기 분양, 그러니까 땅을 분양할 때는 애를 먹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쪽에 이제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상업지를 분양을 한다라는 게 이 외곽 쪽에 이게 쉽지가 않았죠.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이슈가 없다면 여기 이제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시흥시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우연찮게 아마 이제 부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운플러스 개발이. 그래서 대운플러스 개발이 개발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서핑장을 만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국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이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전체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시흥시에서,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웨이브 파크 운영하기 전까지, 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상황들이 좀 악화된 거죠. 분양할 때만 해도 이제 저금리여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잔금 낼 때쯤 되니까 금리가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개인들도 전부 다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3%였는데 지금 6%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또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서 현재 거북선이 지금 상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 뭔가 웨이브파크, 이런 테마파크에 신호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 어떤 도시계획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뭐 관람차도 들어온다 하니 또 그 당시에는 코로나의 보통 표현이 그때 네. 초창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여러 비전도 있었고 또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죠. 금리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인가 보네요. 엄청나게 큰 거죠. 네네. 금리 부분이. 뭐 이자를 500만 원 내야 될 것을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야 될 것을 2000만 원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악화되면서 사실은 부동산 호황 때 이제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뭐 전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본다든지 여러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한 거죠. 그 3, 4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관람차라든지 또 웨이브파크가 초창기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지금의 우리 거북섬에서의 어떤 위기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다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대관람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청사진을 보면 가운데 우뚝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관람차 이용을 하면서 선셋 뷰도 봐야 되고 오션 뷰도 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무산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웨이브 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웨이브 파크 광장, 아니 뭐 웨이브 파크 하나 믿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웨이브 파크하고 주변 상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서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웨이브 파크라는 다른 세계, 다른 세계와 또 외곽 쪽의 세계가 공존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이브 파크 대운플러스 개발에서도 여러 가지 저 펜스를 뜯어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욕장 같은 그런 느낌이 둘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도 많은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 여름에도 봤지만 도로가를 비롯해가지고 뭐 주차가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돼 있지만 주변 상가에는 사람이 없어요.
물놀이장을 파도풀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대원 플러스 개발에서도 이렇게 이제 같이 상생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저랑 100% 비슷한 생각인데 거북섬 안에 또 다른 섬이 하나 만들어진 느낌. 그 펜스가 구경꾼들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 웨이파크를 입장 개념이 아니라 이용 개념으로 바꾸면 좋겠다. 요즘 기술도 좋아졌으니까 그거 충분히 체킹 가능하고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던졌는데 우리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인데 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거북섬의 온갖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제 부정적 이야기 꺼내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올해 거북섬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거북섬에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12일을 시화호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이제 웨이브파크 광장에 이제 빛의 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3월부터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버스킹 공연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3월 16일 날 노래자랑도 정용 노래자랑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시화호 30주년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이제 올해 이제 해양박물관이 정식 오픈을 할 거고 또 이제 마리나 시설, 마리나항이 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시화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죠. 대회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공연과 축제와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최초라 그럴까요? 그런 그 공간들이 이 거북섬에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공연과 축제 해양 스포츠를 즐기러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시는데 거북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주 인구 어떤 내수 경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북섬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입주하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는데 현황이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3,000세대 약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주소 이전을 했죠. 그리고 현재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디오션과 더 웨이브시티 아파트 이제 분양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죠. 오피스텔 분양. 이제 오피스텔 분양까지 다 완벽하게 되려 그러면 2027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디오션 같은 경우는 2026년. 좀 더 2배로 큰 그 웨이브시티는 2027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누구나 주택이 약 한 3,500세대 정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임대형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형 아파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게 이제 전반기에 올해 땅을 분양하면, 아마 빨라도 올해 말에는 분양이 안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2025년 초에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입주까지 3년이 걸리니까 결국 자족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2028년 정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 신도시로서의 자족도시. 그렇죠. 그 표현상. 예. 사실 너무 멀죠. 너무 멉니다. 앞으로도 한 4년 이상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인천 월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도록 여기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어지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거북섬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지만 2028년까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떠나면 이 많은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이 이자를 뭐 갚고 있고 이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동산을 하는 뭐 직업적 윤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떠나면 안 되죠. 다들 떠나면 거북섬 누가 살리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뭐 애증의 관계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게 거북섬인데, 거북섬에서 한번 또 싸워보려고 제가 또 들어왔으니까,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뭐든지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겠죠. 그래도 올해가 이제 10억 30주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축제 현장, 또 아픔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또 오픈하는 상가도 있을 거고, 저희가 그 곳곳에 애정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힘든 부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좋은 부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해서 거북섬을 살리는데 뭐 1%라도 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한번 뭐 노력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네. 우리 자연스럽게 거북섬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셋 101의 크라프 카페 라운지입니다. 네. 대표님 통해서 여기 거북섬의 어떤 풍경들 보면 소개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거 아무런 기획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님, 진짜 여기 거북섬을 여기 보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쪽에 지금 보고 있는 공사가 짓고 있는 곳이 또 뭔가요? 거북섬은 크게 약 한 4블록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거북섬 등딱지. 거북섬 등딱지라 그래요? 예. 뭐 달리 표현할 게 없더라고요. 등딱지. 제가 그 등딱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등딱지가 됐습니다. 이쪽에 이제 호텔 부지하고 이제 바다에 인접되어 있는 여기가 거북섬 등딱지 쪽이 되죠. 호텔로는 지금 웨이브 시티,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M이 이번에 이제 웨스트가 뭐 지난달 이제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스트가 이제 오픈할 예정에 있죠. 그리고 마리나베이 101, 지금 현재 저희가 서 있는 선셋 101과 이비자 가든, 이렇게, 있는 이제 거북섬 등딱지. 그 다음에 이제 오이도 방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락이 가능한 곳에 이제 호텔들도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네. 저쪽에 지어지고 있는 건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어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입주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진데, 오른쪽이 이제 스트리트 1, 그 다음에 보니타가가 있는 곳이 이제 스트리트 2,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파크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변상가. 거기를 수변상가라 그래요? 예. 웨이브파크 앞쪽으로 해서 이제 수변상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섬 등딱지, 위락, 스트리트 1, 2, 그 다음에 수변상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리고 저쪽이 지금 3,000세대가 입주되어 있는 파라곤 아파트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좀 맞은편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쿠아펜랜드. 네네. 아쿠아펜랜드가 사실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즘 뭐 이제 외환동물들, 애완견이 우리나라 뭐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외환견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러는데 엄청난 규모로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귀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쪽 아쿠아펜랜드를 많이 방문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방문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게 우리가 거북섬을 홍보하다 보면, 보니타가, 쇼핑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쇼핑할 곳이 없어요.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이러한 현실, 앞으로 이 방송을 이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고생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남들 떠날 때 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저는 거북섬을 살려보겠다라고 이렇게 온 거니까,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 선셋 101처럼 거북섬을 통째로 빌렸다. 이것도 시행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렇게 뭐 잘 도와준 현장들, 그 다음에 또 시행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현장들,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뭐 이런 데도 뭐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 뭐 수자원공사나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뭐 예를 들면 뭐 아쿠아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직접 수자원공사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 시설들이 빨리빨리 돼야지만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럴 건데, 오히려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방치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부동산적인 시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 수분양자의 입장,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입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서, 세세하게 분석해서, 한번 방송을, 내보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북섬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혼법정에 어떤 전 단계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어떻든 올해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 주말에는 거의 거북섬 위주로 이렇게 상담들을 좀 진행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도 좋고, 여기 선셋 뷰 좋은 우리 뭐 해미라 베이커리 카페나 이 카페 라운지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팬미팅? 그렇지만, 거북섬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여러 가지 뭐 활성화를 위한 모임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소갈이 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고요. 오늘 멋진 의상 너무 또 봄에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데 왜 입고 나왔어? 예, 첫 방송은 오늘 여러 가지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송할 때는 정말 솔직한 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음주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소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동산 이야기, 여기 그 거북섬에 있는 축제 이야기, 행사 이야기, 기반 시설 이야기를 다 다루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